재밌는 부동산 재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다, 둘째도 입지다, 셋째도 입지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그만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산골짜기랑 서울이랑 비교하면 입지가 100% 중요하겠죠. 그치만 똑같은 평형이지만 동일한 입지에서도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50%씩 발생하고 동일한 단지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또 50%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실거래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거래했다가는 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또 그러기에도 매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입지에서 발생하는 이 단지별 가격 차이, 심지어 동일한 단지 내에서도 발생하는 가격의 차이, 이 상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을 하실 때 제일 가성비가 좋은 타입이 어떤 건지 고를 수가 있고 또 경매를 할 때 내가 입찰할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입주하고 2년 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단지의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없는 물건 그리고 뭐 대형 평형 같은 이런 시세 파악하기 애매할 때 나홀로 단지 같은 이런 시세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상품의 특징은 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와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차이. 세대수는 당연히 많으면 좋죠. 근데 이게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대장 아파트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어디 아파트 단지에 살아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검사가 되면 왜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 대한민국 검사야!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대장 아파트 단지에 살면 나 어디 단지 살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단지이기 때문이죠. 대장 아파트 단지가 되면 또 거래도 잘 됩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매물이 많지만 거래가 잘 돼요. 그만큼 수요도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오를 때 먼저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세대수가 많으면 또 뭐가 좋을까요? 커뮤니티가 좋습니다. 2000세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단지가 되면 수영장도 있고요. 단지 내에 영화관도 있습니다. CGV 요새 그 커뮤니티 영화관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스카이 라운지에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죠. 통학버스 운영하죠. 그리고 요새는 놀이터에 카누도 타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치안이 또 좋습니다. 밤에 이 조경이 좋은 단지 내에서 혼자 산책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내부에 오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치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관리비는 또 어떨까요? 100세대짜리 경우 그 24시간 1명 정도는 상주해야 된다고 하면 8시간씩 3명 정도는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000세대라고 하면 관리하는 인원이 30배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커서 청소, 분리수거 등 용역비까지도 심지어 더 줄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으면 대장 아파트의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대장 아파트의 효과는 거래가 잘 되고 가격도 더 잘 오릅니다.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커뮤니티도 좋고 치안도 좋고 관리비도 저렴하다는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다음은 1군 시공사와 그 외의 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세대수처럼 1군 시공사가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명에서 주는 이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역삼 개나리 아파트 그리고 역삼 자이 아파트 어디 아파트에 살고 싶나요? 대부분 당연히 자이 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이 1군 시공사가 주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요새는 자이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자이가 아니더라도 뭐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아무튼 1군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요소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 말고 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미지 값 때문에 공사비만 더 내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제가 시공사들 많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1군 시공사와 그렇지 않은 시공사의 공사의 단가의 차이가 평당 한 50만원에서 한 7, 80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33평 기준으로 계약 면적이 한 52, 3평 정도 되거든요. 1군 시공사와 아닌 것에 공사비 차이가 한 3천만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나요. 공사비가 더 비싼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이미지 외에 상품적인 가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S건설을 보면 GS건설은 주택 사업할 때 지상주차의 비율이 0%입니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가 GS건설 주택 사업할 때 상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주차 비율이 0%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공 가지고 뛰어놀아도 안전하겠죠. 차에 칠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또 주차장이 없으니 미관상 또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모든 주차가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주차의 퀄리티도 상승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비의 넓이, 그 로비의 높이 이런 것도 1군 시공사일수록 더 넓고 고급지게 상품 규격을 정합니다. 단지에 있고 아트월도 아무래도 1군 시공사가 더 크고 화려할 수밖에 없겠죠. 또 세대 내부에도 규격이 있습니다. 최소 층고는 2점 몇 미터 이상, 방 사이즈도 작은 방은 뭐 3미터 이상, 그리고 또 마감재도 변기, 그리고 인터폰도 뭐 힐스테이트면 뭐 현대에서 뭐 만들어진 이런 인터폰이 들어갈 거고요. 뭐 싱크대, 창문도 뭐 KCC가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역시 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조금 더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메이커가 있는, 마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물론 요새 1군 브랜드라고 해서 다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치만 확실히 1군 브랜드일수록 이 신축 아파트를 지었을 때 하자율이 굉장히 낮고 그 하자에 대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더 비싸더라도 1군 시공사일수록 브랜드적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상품적으로 더 훌륭하다. 다음은 연식입니다. 노후도이죠. 당연히 신축일수록 좋습니다.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죠. 근데 일단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거다. 예를 들어서 매매로 들어가면 고장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신축은 그럴 필요가 없죠.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세대 내부에 인테리어를 한 5천만 원 정도, 33평 기준으로 한 평당 15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신축과 내부를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복도라든지 주차장, 단지, 그리고 조경의 노후화 같은 거는 바꿀 수가 없겠죠. 추가로 이런 단순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새거, 좋은 것 외에도 상품적인 요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축이 좋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그리고 평면, 복도의 유형,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과 화재와 소음, 이런 법적 규제 강화로 좀 더 쾌적해지는, 혁신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의 아파트와 2010년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2010년대와 2020년대의 아파트 가격 차이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이 지하 주차장의 유무, 그리고 평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상품적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자면 주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주차 대수, 그리고 지하 주차장 여부,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지상 비율, 크게 이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차 관련한 내용은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 주차 대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치만 먼저 주차 대수부터 보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많을수록 좋죠. 과거에는 이 세대당 한 대가 아닌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뭐 600세대, 600대, 뭐 세대당 0.6대 이런 곳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차 대란이 정말 많이 일어났죠.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구축 아파트 경우는 이 주차 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평당 1억 정도 하거든요. 1억에서 1억 2천 정도 하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보더라도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매일 테트리스 합니다. 주차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키를 경비원 한 분한테 이제 맡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녁에 이제 주차 2중 주차, 3중 주차해서 이렇게 주차하고 가면 다음날 아침에 출퇴근할 때 이 경비원 분들 사실 거의 발렛 위주로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를 이제 다 빼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최고급 아파트에도,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차에 타고 내려야 되죠. 그럼 우산 피고 접는데 옷들이 다 젖겠죠. 머리 스타일링도 다 젖고, 춥고 더운 날 차 탈 때 고통스럽겠죠.
그 눈 오는 날 창문에 눈이 쌓이니까 눈 치워야 되죠. 그리고 봄철에 꽃가루 날리면 자동차에 꽃가루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방전 잘 되겠죠. 차량 수명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돼야 돼요.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은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치만 그래도 이 세대 내부 코어와 주차장이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진 않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우산은 챙겨야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할 때 우산을 챙겨서 1층에 내려갔다가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차량을 이용해야겠죠. 시간과 동선의 낭비가 큽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 지하 주차장이 세대의 이제 엘리베이터와 연결되는 상품이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동선 낭비도 없고요. 정말 이 주차의 상품에 혁신적으로 변경되는 이런 시기가 2000년대 이제 후반부터입니다. 최근에는 세대당 주차 대수도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한 대야 되는데 인허가를 넣을 때 세대당 최소 1.4대 이상 넣으라는 게 그 인허가 관청의 의견입니다. 인허가 관청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 주차 비율도 보통 10%는 넣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점점 줄여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이 주차 한 칸당 가로가 20cm가 더 넓고 세로도 10cm가 더 넓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더 주차 칸이 넓기 때문에 점점 이제 차량이 이제 시대가 지날수록 차량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주차의 이 폭과 이게 주차 한 칸당 이 크기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상품의 특징 중에 이 주차 하나만으로도 엄청 크게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한 아파트 단지인데 지하 주차장이 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파트 단지의 특정 그 동은 주차장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정 동만 이제 1층에 내려서 걸어서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 이런 단지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가격 차이가 1억에서 1억 5천씩 차이 납니다. 그 특정 동과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는 동의 차이가. 그래서 주차 대수, 지하 주차장 유무,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상 주차장의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 신축 상품들이 이런 요소가 이제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복과 아파트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용도 지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복은 상업용지에 위치해 있고 아파트는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에선 아파트만은 못 짓습니다. 이 상업의 용도가 1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90%가 아파트 그리고 10%가 이제 뭐 상가나 오피스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업용지의 용적률이 이제 600%고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한 250%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주복의 장점은 상업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편의시설 이용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상업용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편이고요. 그리고 기둥식 구조라서 소음이 좀 아파트보다 좀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용적률에 기인한 게 굉장히 큽니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타워형 상품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층당 아파트는 보통 한 2세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상복합은 층당 한 4세대에서 많게는 한 10세대까지 들어갑니다.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높게 올려야 됩니다. 단지가 촘촘해질 수밖에 없죠. 또 1조와 전망의 열입니다. 단지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상가와 주차 같이 쓰는 곳도 있는데 이러면 정말 주차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상업용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단지보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상가 이용객이 단지에 혼자 있기 때문에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업용지에서 개발되는 건 면적도 작고 용적률이 많아서 이 서비스 면적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어요. 용적률만 해도 다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이제 발코니 서비스를 많이 줄 그런 상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비는 또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 평당 한 7,000에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공급 면적 33평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주복은 한 12,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럼 33평 기준으로 40에서 4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파트는 25만원 정도면 되는데 주복은 40에서 45만원이 나오죠. 거의 한 40%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왜 많이 나오냐? 세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뭐 1000세대, 2000세대도 있지만 이 주상복합은 세대수가 보통 한 200에서 많아야 한 3,400세대거든요. 규모에 비해서 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도 있고 고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전기비가 아무래도 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환기가 잘 안 됩니다. 판상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냉방비도 더 들고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죠. 조용하고 쾌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통풍이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일조와 전망도 우위에 있습니다. 동간거리도 넓기 때문에 놀이터라든지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도 저렴하고요. 한 층에 2세대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간섭도 좀 덜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높고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런 선호들 때문에 미래 가치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실사용 면적, 일조와 전망, 커뮤니티, 이 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판상형과 타워형의 차이입니다. 타워형은 보통 주상복합 구조, 용적률이 높은 데서 이제 많이 보이는 구조인데요. 아니면 대지 모양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입니다. 이 타워형은 일단 마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 판상형에 비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 일부 타워형에서는 이 거실을 양면으로 개방했을 때는 이 개방감이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판상형은 아무래도 이 서비스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뭐 냉방비 줄이기에도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모든 방에 해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형이 서비스 면적, 그리고 뭐 통풍, 일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베이와 3베이, 4베이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2베이보다 3베이와 4베이가 더 좋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차이는 면적의 차이인데요. 실사용 면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똑같은 33평이어도 실사용 면적이 8평 이상 차이 납니다. 2베이 기준으로는 실사용 면적이 28평 수준이지만 4베이 기준은 실사용 면적이 36평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환기와 일조의 문제 있죠. 세로로 긴 2베이 구조는 마통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가 깊숙이 못 들어가니까 일조의 문제, 이 채광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실이 또 좁고 개방감이 낮아서 답답한 느낌이 강합니다. 또 심지어 안방이 또 지나치게 큽니다. 요새 트렌드는 이제 안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라 해서 점점 안방을 줄이는 게 추세인데, 과거에는 안방이 거실과 비슷한 사이즈로 많이 공급이 돼서 지금 현재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아서 이 공간의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면적의 차이, 채광, 환기, 일조, 공간의 효율, 구조적인 이유로 3베이, 4베이의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다음은 복도식과 계단식의 차이인데요. 복도식은 과거의 구조고 한 층에 뭐 10개에서 20개 같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죠. 세대 문 열면 바로 외부인 경우가 많아서 이 세대 내부 이제 단열 문제도 좀 발생하고, 엘리베이터까지 그 세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동선의 스트레스도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간섭도 좀 심하고 소음 문제도 아무래도 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계단식 구조는 어떨까요? 최근 구조죠. 층당 2세대가 기본이고 복도가 춥거나 덥지가 않아요. 동선 낭비도 없죠. 바로 엘리베이터와 한 3-4발자국만 가면 연결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금방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섭, 뭐 소음, 동선 낭비, 날씨에 따른 이런 불편함 등 이런 이유로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이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1층과 고층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층 대비해서 1층이 1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꼭 1층이 안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층의 단점은 전망과 채광이 아무래도 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택배 보통 문 앞에 놓는데 택배 받기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층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복도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거 매매를 할 때 거래가 좀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층간 소음 피해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이런 집안에서는 뛰어놀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1층 세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또 진출입도 편해서 동선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는 그런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엘리베이터를 안 내기도 한답니다. 1층을 특화를 하면 1층만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층에 층고를 더 높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 텃밭을 제공하거나 테라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층에 엘리베이터 쪽 문 말고 별도의 문을 또 설치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타운하우스 보시면 1층이 2, 3층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왜냐면 이 텃밭이나 이 층고를 더 높게 주고 야외 테라스 같은 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2, 3층보다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고층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층은 전망과 채광에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구축의 최상층은 약간 좀 춥다라는 단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싸고 거래가 잘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 고층이 전망과 일조가 우수하고 1층 대비해서 사생활 간섭들이 덜하기 때문에 고층이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입니다. 남향이 제일 좋겠죠. 왜 제일 좋을까요? 동향은 겨울에 오전에 잠깐 해가 뜨고 바로 사라져서 많이 추워요. 서향은 여름 하루 중 8시까지 해질 때까지 햇볕이 들어와서 굉장히 덥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야 되죠. 북향은 겨울에 미친 듯이 춥고 햇볕이 안 드니까 빨래도 잘 안 마릅니다. 햇볕이 들어와야 이 집안이 화사해지거든요. 형광등에 제 아무리 불을 켜도 자연광처럼 집이 따뜻하고 화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남향이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앞에 공원이 있거나 호수, 바다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향보다 전망이 더 중요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남향인데 전망까지 좋은 게 제일 좋겠죠.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들은 최고의 입지지만 한강의 전망을 어떻게든 보려고 이 북향으로 전망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합니다. 반면에 한남동 쪽 주택들은 남향으로 한강 전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괜히 최고급 주택들이 한남동에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로부터 이 배산임수 최고의 위치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죠. 물론 단순히 남향이라서 최고의 입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할 때만 봐도 같은 단지에 같은 타입이어도 정남향 타입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면 정남향이 가장 선호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음은 낑인동과 전면동의 차이입니다. 로얄동, 로얄층 RR의 한 요소이죠. 왜 전면동이 더 좋을까요? 일조와 전망의 침해가 없습니다. 낑인동은 아무래도 앞동에 의해서 일조와 전망의 침해가 있겠죠. 이게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망의 차이가 가격에 훨씬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실제로 이 전망이 좋은 지역, 한강이나 오션뷰, 공원뷰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동일한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나오는 동과 나오지 않는 동의 가격 차이가 50%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전망 하나로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부동산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 단정 짓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1조와 전망 때문에 전면동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 지분과 용적률입니다. 같은 지역 내 비슷한 단지여도 가격 차이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지 지분은 높을수록 좋고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은 건 당연하겠죠. 이건 구축 아파트에 특히 더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공급 면적의 용적률을 나누면 대지 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3평 아파트인데 단지의 용적률이 250%라면 33 나누기 2.5 해서 대지 지분은 13.2평입니다. 이 말은 33평을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 250%인 땅에는 대지 지분이 13.2평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기존 33평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 33평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대지 지분이 13.2평이면 내 집을 내가 허물고 공사비 내가 다 충당해서 다시 짓는 셈인 거겠죠. 반대로 대지 지분이 26.4평이다 라고 하면 33평 2개를 지을 수 있는 대지 지분이니까 대지 지분 하나는 내 아파트를 지을 때 쓰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 집에 발생하는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분담금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현재 공급 면적에서 필요한 대지 지분보다 더 많은 대지 지분이 있을 경우에 재건축을 할 때 일반 분양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용적률을 다 찾지 못한 단지이거나 새로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사업성이 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품의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상품 특성 하나하나가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품의 특성들을 추가로 더 스터디 하셔서 향후 청약을 하실 때 최고의 가성비 타입이 무엇인지, 경매하실 때 입찰 가격 산정할 때라든지 거래가 안 되고 시세 파악하기 어려운 물건을 검토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